즐거운 예술.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춤을 고상한 발레리나만 추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생겨납니다. 앞서 말한 커뮤니티 댄스가 그렇습니다. 춤도 재미있게 춰보자는 발상에서 시작합니다. 커뮤니티 댄스는 무대와 무대 밖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과 함께 춤을 춥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장르에 적용해 볼 수 있지요. 무대의 안팎 경계를 나누지 않고 예술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예컨대 이를 영화에 적용해보면 카메라와 카메라 바깥을 구분짓지 않고 스튜디오와 스튜디오를 구분짓지 말고 카메라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영화에 출연시켜보면 뭔가 새로운 형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상상을 반복해보는 겁니다. 예술가는 자기의 미학과 사상을 극도의 형식 속에서 표현하고 재현하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영어 강사 문단열이라는 분이 유튜브에서 그러더군요. 장인과 상인은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장인은 90점짜리 물건을 만들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 깨부순 뒤에 95점짜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랍니다. 상인은 90점짜리 물건을 만들면 신이 나서 그걸 온갖 군데 내다 판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장인도 있어야 하고 상인도 있어야 합니다. 예술가는 장인이지만 대중예술가는 조금은 더 상인에게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제작자는 더욱 그렇고요. 문화의 매트릭스를 상상하기. 문화의 매트릭스를 짜는 일은 상상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상상이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상상도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서 생각을 더하고 빼는 일이 상상입니다. 의식주행이라는 4가지 요소와 예술의 7가지 장르를 이렇게 짝짓고 저렇게 짝짓고 순서를 바꾸고 뒤집으면서 상상의 공간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니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화의 매트릭스는 이렇게 일상에서 시작해서 예술에서 끝납니다. 위대한 예술가나 기획자는 이런 상상의 근육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상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문의 즉 인문은 문화입니다. 인간이 인문의 가치를 구현하면서 살겠다고 하면 반드시 3가지를 해야 한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했습니다. 옷밥집을 잘 갖추어야 하고 여행을 다녀야 하고 미디어로서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를 더하려고 합니다. 인문의 가치를 위해서 인간은 예술을 즐겨야 합니다. 예술을 즐기면 어떻게 됩니까?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예술은 감정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를 울립니다. 멋진 그림을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재미있는 연극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훌륭한 시를 읽으면 감상에 젖어듭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에 작용합니다. 인간의 가슴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술 감상을 많이 하면 감수성이 커지고 감정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인간은 반드시 예술을 즐겨야 합니다.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고 그림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연극을 보고 연극을 만들고 시를 쓰고 시를 읽어야 합니다. 예술을 즐겨야 하는 인간. 노래가 사라진 세상은 동물의 세상입니다. 노래가 사라진 세상엔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신체의 죽음이 즉각 당도하지 않더라도 감정의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죽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곧 인간의 죽음, 문화의 죽음, 세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노래를 들으십시오. 어떤 노래든 관계없습니다. 클래식이면 어떻고 트로트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밥 먹으면 지루하듯 매일 바흐나 베토벤만 들으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쯤 재즈를 듣고 트로트도 들어봅니다. 모든 음악은 통합니다. 저는 그림 안 좋아하는데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림 걸 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을 두는 화가가 없고 좋아하는 화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는 이 화가가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화가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보러 다녀야 합니다. 시간 날 때 갤러리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그림을 보십시오. 인사동에 가면 갤러리에 쓱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친구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하면 10분쯤 짬을 내서 그림을 보십시오.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림 먼저 잠깐 보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으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 아침마다 아들을 깨우느라 집이 전쟁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방을 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아라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서 아침마다 크게 틀어줘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듣기에는 이상한 음악일 수 있지만 아들의 가슴은 그 음악을 들으면 쿵쾅쿵쾅 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다시 만난 그 엄마가 처방이 성공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아들의 행동을 바꾸는데 이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음악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음악 자체도 좋지만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멋쩍어 하던 아들이 이 음악을 계기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엄마와의 대화 소재가 늘어납니다. 노래 가사와 멜로디와 가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으로부터 말문이 트이면 그 어떤 이야기도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연극 보러 다니십시오. 영화도 보러 다니십시오. 그렇게 예술을 즐기면 감정의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집니다. 영화를 보고 울고 웃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기쁜지 알게 됩니다. 카타르시스를 오래 경험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공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슬프겠구나, 저 사람은 지금 기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감정의 근육이 극대화되면 예술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과 여행과 독서와 예술은 한데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에 동기창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수와의 조예가 깊어서 여러 이름난 그림을 남겼습니다. 또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림 그리는 일에 관한 수필을 남겼습니다. 바로 화선실수필이라는 책입니다. 동기창은 여기서 그림을 잘 그리는 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리의 길을 다니면서 가슴 속의 먼지와 오물을 털어내면 산과 계곡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되고 산수가 바로 그려진다. 동만권서 행만리로를 그림 그리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와 직결되는 말입니다. 책도 읽지 않고 여행도 다니지 않으면 뛰어난 예술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예술은 어디서 나올까요? 책과 여행에서 나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좋은 책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행과 예술에서 나옵니다. 좋은 여행, 좋은 삶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술과 책에서 나옵니다. 이 네 가지는 함께 얽혀 있습니다.